자, 여러분, 전 강에 이어서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타이머 카운터 0의 노멀 모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포트 A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제어를 한번 해 보았는데요. 32 마이크로 세컨드의 속도로 LED가 온오프 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빨라서 사람이 인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래서 너무 빨라서 인지를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을 좀 느리게 한번 해보자 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과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부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미리 코딩을 했는데요.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좀 같이 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에 여기에 제가 카피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건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요것은 동일해요. 여기 메인 함수는 이전에 살펴봤던 프로그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폴트 A에 0번에 LED 하나 달아놨고요. TCCR 제로에 0x01로 이렇게 해줌에 따라서 0x01을 넣어줌에 따라서 뭐라고 했어? 노멀 모드를 이용하고 OC0 빈 차단하고 그 다음에 분주하지 않겠다. 즉 16MHz를 그대로 쓰겠다. 그 다음에 TIMSK 즉 타이머 카운터 인터럽트 마스크에 0x01을 넣어줌에 따라서 뭐 하겠다? 오버플로어 인터럽트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TCNT 제로에 0을 넣어줌에 따라서 0부터 카운트 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트 A를 통해서 A 변수의 값을 출력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기억나죠?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어떻게 된다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된다. 그렇죠? 요청이 되는 거죠.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죠. 그럼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어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하겠지. 그렇죠? 이렇게 점프를 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b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했어요. unsigned integer 형으로 b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서 초기값을 0을 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올라가면 아까 이전 강의에서는 a 값을 0을 1로 바꿔주고 또 2를 0으로 바꿔줘서 LED가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온 오프 그래서 LED 온 오프 주기는 32 마이크로 세컨드가 됐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인터럽트는 같이 걸려서 왔더니 뭐 하래? B 값을 하나씩 증가를 시키래.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B 값이 1000이 되면 이제 A 값을 0에서 1로, 1에서 0으로 바꾸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돼서 1000배만큼 느려진 거죠. 자, 감 잡히셨나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좀 느리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16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어떻게 된다고? 요 B 값은 첫 번째 0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면 어떻게 돼? 1로 바뀌고 또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면 뭘로 바뀌어? B 값이 2. 그렇죠? 요게 쭉 가서 B 값이 최종적으로 999가 되고 그렇죠? 999에서 다시 16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면 이제 1000이 되는 거죠. 100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 1000이 되어야지 요때 어떻게 돼? A 값이 0에서 1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LED가 오프 됐다가 온이 되는 거죠. 요거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큰 프로그램상의 어려움은 없지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것은 16 마이크로 세컨드 해서 온 오프 주기로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온 오프 주기로 따지면 32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했잖아. 32 마이크로 세컨드마다 LED 온 오프 주기는 32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여기에 1000배를 느리게 한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32 마이크로 세컨드에 32 곱하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0이니까 10의 3승 단위는 세크.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 32 밀리 세컨드마다 LED 온 오프가 되는 거지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자, 스코프로 이제 찍어 볼까요? 정말, 자, 주기가 32ms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오토로 놓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원 커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스탑하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파형이 바로 안 나오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자, 자, 지금 뭐 변화는 있잖아요. 그쵸? 네, 해서 자, 오실로스코프를 가져오고 자, 엑스미러 시켜서 차분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 뭐든지 차분히 하시면 돼요. 자, 뭐 파가 나왔죠? 자, 그리고 볼트 디비전은 자, 이번에는 2볼트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을 조정을 해서 자, 타임 디비전을 이렇게 조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오토 기능을 끄고 커서로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 자, 주기를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아까는 32 마이크로 세컨드였었는데 이번엔 얼마가 나와야 돼? 32 밀리 세컨드. 1000배 느려진 거지? 자, 그래서 재볼게요. 자, 정확하게 클릭, 드래그 해서 자, 정확하게 딱 맞춰 놓고 측정이 됐네요, 여러분.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죠? 32ms 나왔죠? 이렇게 해서 아까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까는 32 마이크로 세컨드였던 것을 1000배 느리게 32ms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조정을 했지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머 카운터에 이제 여러 그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라든지 하드웨어적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게 타이머 카운터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지를 하고요. 자, 요거죠? 정리합니다. 자, 0에서 255까지 자, 보시면 자, 0에서 255까지 250에서 0으로 갈 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데 0에서 255로 갈 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돼. 그런데 그때마다 인터럽트가 발생이 될 때마다 빗값을 하나씩 이렇게 증가를 시켰죠. 증가를 시켜서 빗값이 1000이 되어야 1000이 되고 다시 이제 빗값은 0으로 돼서 또 빗값이 1000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가 LED가 이제 오프가 되는 시간이고 요때까지가 LED가 온이 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16 마이크로 세컨드 인터럽트가 걸리는 것은 어떻게 얼마 만에 걸려? 인터럽트가 최종적으로 자, 요 LED가 온 오프 되는 시간은 어떻게 돼? 16MHz 분의 1 곱하기 256. 요때 인터럽트가 걸리는데 이 인터럽트가 요게 몇 번 있을 때 1000번 있을 때 1000번 있을 때 이제 LED가 온 오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 마이크로 세컨드 곱하기 1000에서 16 밀리 세컨드마다 어떻게 돼? LED가 온 오프 되는 거지. 그러니까 LED가 온 오프 되는 주기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요 16 밀리 세컨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32 밀리 세컨드마다 LED가 온 오프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LED를 온오프 시켰는데 그 LED 온오프 주기는 최종 32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1000배 느린 32 밀리 세컨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느리게 하는 방법이 하드웨어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이전에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프리스케일러 값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를 세는 레지스터가 수를 셀 때 느리게 세면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책상 위에 지금 뭐 집중도 안 되고 졸리고 그러면 책상 위에 손바닥을 쫙 펴서 책상 위를 탁탁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면서 여러분들이 TCNT 제로다 하면서 자, 소리 혹시 들리나요? 하나, 둘, 셋, 넷. 요 16MHz의 속도로 요것을 세는 것과 자, 요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느리게 셀 때, 이 느리게 세는 것은 클럭 주파수를 16MHz를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나눠서 느린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자, 16MHz로 수를 세볼게요. 책상을 두드리면서 0, 1, 2, 3, 4, 5, 6, 7이라면 이것을 분주를 해서 2MHz로 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0, 1, 2, 3 이렇게 세는 거죠. 그러면 이게 255까지 세고 255에서 256으로 넘어갈 때 인터럽트가 걸리니 여러분들이 요 세는 속도를 조절을 하면 결과적으로 인터럽트가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겠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느리게 한다라는 얘기는 바로 클럭을 느리게 하시면 돼요. 자, 클럭을 느리게 한다. 자, 프리는 미리라는 뜻이고 스케일은 사전적 의미가 양과 크기를 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리스케일 하면 미리 양이나 크기를 조절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16MHz의 빠른 클럭을 미리 조절을 해서 즉 분주를 해서 공급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 0 레지스터를 보시면 자, 요게 이제 분주비를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분주하지 않거나 1분주하거나 8분주하거나 32분주하거나 1024분주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의 프리스케일러는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걸 뭐라고 그래요? 멀티플렉서, 먹스라고 하죠. 먹스는 뭐예요? 여러 개의 입력을 셀렉트 단자를 이용을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출력으로 내주는 그 조합 논리 회로를 먹스라고 해요. 여러분들 반대의 경우는 이제 디먹스라고 해요. 디멀티플렉서. 자, 그래서 자, CS 여기 셀렉트 단자가 있잖아요. 레지스터 요 값과 동일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요게 0, 0, 0일 때. 자, 보세요. 요게 상위 비트니까 0, 0, 0일 때는 어떻게 돼요? 뭐가 선택이 돼요? 맞습니다. 요 첫 번째 게 선택이 돼서 요 첫 번째 값이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첫 번째 값은 뭐예요? 0이죠? 그래서 no clock source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0, 0, 0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는 클럭이 0이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머 카운터는 정지하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CS00, CS01, CS02가 0, 0, 1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선택이 돼요? 맞습니다. 요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출력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웃풋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따라가 보세요. 요게 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요 클럭 주파수는 뭘로 되어 있어? 자, 이걸 따라가 보니까 뭘로 되어 있어? CLK 토스. 자, TOS 이렇게 되어 있죠? CLK니까 몇 메가헤르츠야 이게? 16MHz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 클럭 주파수를 선택해 준 거죠. 그러니까 분주를 하지 않은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자, CS02 0, CS01 0, CS00 1일 때는 뭐다? 자, 요거다. 노 프리스케일링 이다. 자, 16MHz를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 1, 1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선택이 됩니까? 자, 111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게 이제 초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초이스가 됩니다. 요게 입력 여러 개의 입력 중에 마지막 입력이 선택이 되는 거죠. 요게 선택이 돼서 요게 이렇게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 1024로 나눈 거죠. 1024분주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뭐가 나와? 16MHz 나누기 1024, 즉 1024배의 느린 클럭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자, 요거죠. 자, 테이블에 있는 111로 설정을 하면 뭐다? 1024 분주한 거다. 1024배 느리게 수를 센다. 타이머 카운터가 동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방법은 프리스케일러 값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분주를 하지 않으면 자, 손을 들어서 손바닥을 펴서 책상을 한번 톡톡 쳐볼까요? 수를 세보세요. 여러분들 TCNT 제로라고 하고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해서 중간 생략 블라블라 254, 255
1025까지 세고 뭐가 걸린다? 인터럽트가 걸린다. 그런데 1024분주를 하면 1024배 느리게 수를 세는 거니까 0, 1, 2 이렇게 느리게 세니까 당연히 어떻게 인터럽트 요청 시간이 변경할 수 있다, 달라진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 그래서 타이머 카운터가 이것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은 8분주예요. 그렇죠? 클럭 주파수를 8분주를 하니까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16MHz다. 그러면 자, 16MHz는 아니네요. 그렇죠? 요것을 자, CLK를 뭐 이렇게 클럭 주파수를 8분주한 파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수를 TCNT 제로가 수를 셌을 때 오버플로 인터럽트가 발생되는 것이 8배 느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타이밍 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느리게 하는 것은. 그런데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물론 정확하게는 잘 동작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느리게 하는 것은.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좀 유연성이 떨어지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자, 프리스케일러 값으로 이용을 하면 1분주나 8분주나 32분주나 64분주, 128분주, 256분주, 1024분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연성에서는 조금 어떤 선택의 폭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게 그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타이머 카운터에 대한 요건 분주에 대한 개념을 제가 그 플립플롭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이머 IC에서 나오는 3번 출력에서 나오는 요 이제 클럭 주파수고 요것을 2분주 시켰을 때 또 요 파형을 또 2분주 시켰을 때 또 요 파형을 2분주 시켰을 때 자, 2분주, 4분주, 8분주 시킨 파형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여러분? 자, 프리스케일러를 이용을 해서 프리스케일을 이용해서 시간을 맞추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편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 0의 경우에는 8분주, 32분주, 자, 64분주, 1024분주에 대해서만 요것을 시간을 맞추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좀 불편한 게 있는데 조금 유연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거죠. 요 프리스케일러 값만 가지고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자, 두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수를 세는데 0부터 세지 말고 100부터 한번 세보자라는 얘기죠. 100부터 세면 인터럽트 걸리는 시간이 또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에 또 프리스케일러 값이 적용을 하면 이제 변수가 두 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시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감 잡히나요? TCNT 값을 바꾸는 거. TCNT 제로 값을 자, 0부터 255까지 세고 또 0부터 255까지 이렇게 세면서 여기서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TCNT 제로에 예를 들어서 100을 넣어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부터 세는 거죠. 100부터 255까지 세는 거죠. 그렇죠? 요때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니까 시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다음 강좌에서 요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CTC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자, TCNT 값은 수를 세는 값이고 아까 하드웨어적 구조로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하는 값이잖아요. 변하는 값인데 중간에 이런 TCNT 제로 값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음에 배울 CTC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